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판교에서 IT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생활한 지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타고 계신 토요타 차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신가요? 프리우스 4세대인가요? 세대수로 하면 2012년도 출고된 네네. 프리우스를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고 계신 지는 한 12년 정도? 12년 차 됐네요. 네, 예. 12년 차 되셨고, 그리고 총 키로수는 얼마 정도 타셨나요? 35만이 지금 넘었어요. 예. 그러면은 연간 한 1년에 거의 한 3만, 4만 킬로 정도를 평균적으로 타신 거네요. 그럼 꽤 많이 좀 타신 건데요. 프리우스 이전에 고객님께서 타셨던 차는 혹시 어떤 차를 타셨나요? 기아 카렌스를 탔습니다. 카렌스. 예. 그러면 카렌스면은 그 가스차를 타셨나요? LPG 차요. 예. 네, LPG 차량, 가스차를 타셨고, 그러면 그 차를 타시고 나서 차를 프리우스로 바꾸셨잖아요. 네. 근데 프리우스를 바꾸려고 할 때 다른 차종하고 이렇게 비교했던 차가 있으실 텐데 어떤 차를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사실 제가 주행 거리가 되게 길기 때문에 네. 하루에 출퇴근만 해도 한 130km, 140km 정도 네. 돼서 연비가 최우선으로 고려 사항이 됐었었고, 그 당시 같이 비교했던 차가 그 프라이드 디젤. 네. 예. 그게 한 번 주유해서 1000km를 간다고 제가 들어서 네. 그거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그때 단종이 됐어요. 디젤 차가. 네. 그 왜 단종이 됐었냐면 그 휘발유 차가 연비가 거의 디젤에 가깝게 따라 올라가는 바람에 시끄럽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디젤 차들이 이제 생산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그 당시 사실 멘붕이었죠. 갔다가 살려고 했던 차가 그 단종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프리우스는 제가 이제 지인이 미국에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 소개로 알게 됐어요. 그 미국 렌터카 시장의 60%를 잡아먹고 있던 차라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일단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한 4천만 원? 그 정도, 4천만 원대 정도 해서 4천만 원대 이상이었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12년도에 그때 그 디젤 단종된 다음에 이렇게 잠깐 들렸는데 지나가다 진짜 우연하게 들렸는데 네, 대통령님 만나 뵙고 그때 그 소개를 받고 그 이코노미 클래스가 나와서 그때 30만 원대 초반에 제가 바로 그날 계약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시장에서는 프리우스가 굉장히 약간 고가로 판매가 됐었는데 그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고, 근데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가격대가 3천만 원 초반대 형성이 돼서 초기에는 여기도 4천만 원대 이코노미 클래스 없을 때는 네네 맞습니다. 비쌌었죠. 네. 예. 근데 그 등급이 하나 나오면서 고객님께서 굉장히 가격이 좀 착하다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그때 하셨었죠. 프로모션이 24개월 무이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영향도 바로 좀 있으셨고. 예. 근데 미국 시장의 렌터카의 거의 60%를 프리우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 얘기를 이제 현지 지인한테 들었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사실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사실 디자인이 저는 괜찮은데 이제 약간 총알 모양이라서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호불호가 좀 있었던데, 뭐 저는 그런 모양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도 괜찮게 타고 있는데, 그 연비를 따지자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걸 따라올 차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실제로 제가 연비를 제일 많이 최고 연비를 냈던 게 7km 냈던 것 같아요. 리터당. 리터당. 예, 제가 40리터 줬는데 제가 1000km 가까이 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 연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연비가 실제 연비하고 나오는 연비하고 다른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주유할 때 그 키로수를 줬거든요. 차계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연비가 나오는데 진짜 실제로 20km 이상 나오고 23km, 22km 그 정도 나오고요.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제가 그 전에 몰았던 차들이
뭐 LPG 차긴 한데 제가 그 튜닝도 좀 하고 해서 좀 잘 엔진이 좀 잘 나가는 차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칠게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프리우스 타고서 이제 그 운전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그래서 아내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잘 샀다는 그런 것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비가 잘 나오려면 차도 좋아야 되지만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급발진하고 급가속하고 급정거 안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프리우스를 탐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네, 운전 습관이 바뀌고 예, 자녀들한테도 네, 안전운전을 이제 하게 되고 맞습니다. 연비운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재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연비 찍히는 거 보고. 그 처음엔 저도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한 7, 18? 그 정도 킬로밖에 안 나왔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슬슬 그걸 이렇게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해서 그게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달성해 나가는 그 재미가 또 있어서 나중에는 정말 그 약간 막히는 도로, 살짝 막히는 도로 그런 데가 제일 그 연비가 잘 나오는데 그런 코스를 일부러 해서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25km 이상 진짜 나오는 적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그 카라이프에 있어서 네, 운전의 재미가 네. 좀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네요. 우리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프리우스의 장점이 해치백이라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뒤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좋아요. 뒤에 있는 거 바로 꺼낼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좀 작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도요타의 그 큰 장점, 프리우스의 큰 장점이 안에 내부 수납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커요. 넓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등치가 한 등치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되게 잔다라고 표현하신 게 차박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때 그냥 쉬는 거죠. 좀 잠깐 쉬는 제가 거죠. 출장을 많이 다니고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휴게소에서 많이 이제 쉬거든요. 네. 때로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거기서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얘가 장점이 조수석의 그 헤드를 빼면 딱 뒤로 완전히 눕혀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잠깐 수면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수면하고 그 다음에 운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 보면은 그 베개하고 약간 얇은 담요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객님처럼 운행이 많으신 분들, 특히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휴식할 때 편안하게 좀 더 휴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박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말씀이시잖아요. 혼자서 1, 2인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나 두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강추하는 부분 중에 하나네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프리우스를 처음 타면서 제가 제일 가장 또 좋았던 중에 하나가 조용한 거.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이제 조용함. 너무 놀랐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게 너무 조용해서 차가 지금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 엔진이 들어갈 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긴 하지만 당연히 디젤차하고 비할 바는 아니고 그래서 그 조용함이 또 하나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지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연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공간, 편의 공간과 좀 편안한 어떤 포지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가 조용한 거. 차를 운행하면서 어떤 차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차의 어떤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진동 같은 것 때문에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점들을 지금 굉장히 고객님께서는 체감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프리우스도 그렇고, 그리고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그 수명이 닿으면 이걸 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용이 비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간혹 이제 여쭤보시는데, 고객님이 실제 탔을 때 이 키로수가 지금 12년 동안 35만 킬로를 주행을 하셨고,
고객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우려가 많았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지가 그 비용이 비싸서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400만 원 좀 안 되게. 네,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던 건 7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기에. 초기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배터리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그런데 그 700만 원이라고 해서도 사실 저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20만 킬로 넘어갔을 때 사실 조심스러웠죠. 예. 배터리 20만 원인데 넘으면 그것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보증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점검을 받았는데 아직 성능이 충분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뭐 35만 될 때까지도 전혀 문제 된 적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고객님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죠? 네네. 배터리에 대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지금 교체 없이 그 출고한 당시 배터리 그대로 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라면은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문제가 되는데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얘가 그 배터리의 수명에 그걸 영향을 적게 받아요. 대신 연비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충전지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거는 감수하고 10년 이상 탔는데 그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고객님께서 그 고객님들이 또 그 궁금하신 부분이 뭐냐면 초반에 탔을 때 연비와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연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그 처음과 한 5년 됐을 때 10년 그리고 현재 그 연비는 혹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볼 때는 차가 이제 노후돼가지고 연비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 습관이에요. 운전 습관만 조절이 되면 연비가 20km 이상 나옵니다. 늘 나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0km대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운전만 하면 아무리 좋은 차도 연비 운전 안 하면은 20km 못 넘어요. 15km, 16km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고객님이 그 초반에 나왔던 연비와 지금 현재 나오는 연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km 이상 지금 현재도 나온다. 20km 내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뭐 연비 운전을 조금 요즘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특별히 이렇게 좀 막 신경 안 쓰셔도 그 연비가 나온다는 거죠. 예. 못해도 18km 이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토요타에서 어떻게 보면 표기된 공인연비 어쨌든 그 공인연비 준하는 연비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23km로 알고 있는데 21km로 21km요? 네. 초기에는 사실 27km로 제가 살 때는 27km였는데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맞아요. 뭐 거의 나오고도 있다고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리비도 절감을 많이 하고 있고 안에도 소위 뭐 속된 말로 뽕 뽑았다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다라고 사모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뭐 딜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100만 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100만 킬로까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럼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만약에 100만 킬로까지 이걸 차를 타신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토요타의 그 프리우스 오너로서 산 증인이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까지 탈 수 있는 차다라는 걸 또 어떻게 보면 몸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꼭 고객님은 100만 킬로 달성을 제가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후회는 해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가지 또 좀 장점을 말씀드릴 게 있네요. 제가 현대 기아차를 주로 계속 탔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실망한 게 내구성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죠? 10만 킬로, 20만 킬로 등 넘으면 거의 돼가면 차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현대 기아차가 좀
뭐 또 이게 수출용 차하고 내수용 차하고 많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제가 몰아봤던 차들이 뭐 초기에 소나타 제외하고는 그 뒤에 탔던 차들은 대부분 다 20만 킬로 넘기기가 좀 힘든. 맞아, 제가 카렌스는 27만까지 탔는데 20만에서 27만까지 엄청 많은 부품을 교체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국내 차에 대한 그 불신이 사실은 제가 깔려 있어서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 토요타를 선택했던 것도 있는데 프리우스를 타면서 제가 느낀 게 도장의 두께 그런 것들도 거의 긁힘 같은 게 안에 내부 철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데 이렇게 긁혀졌어요. 주차해놓으면 어떤 차들이 긁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그 긁힌 자국은 있지만 그 밑에 안에 철판이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이제 내구성도 좋고 그런 도료 그런 것들도 되게 두껍게 많이 돼 있다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지금까지. 조만간에 이제 제가 아내한테 이제 부탁한 거는 이제 많이 긁히기도 했고 색이 이러니까 랩핑을 하거나 전체 도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 흔쾌히. 네. 이번에 그래서 새로 한번 해서 다시 MR을 좀 이렇게 꾸며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밌게 타려고 합니다. 그럼요. 이제 어떻게 보면 35만 킬로에서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이죠. 어떻게 보면. 네, 고객님이 100만 킬로를 달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고객님 지금도 이제 토요타 그 차량에 대한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에 대한 고객님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차를 과연 사면 후회를 안 할 건가, 그리고 다른 브랜드 차를 사야 될 것인가를 놓고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차를 선택할 때 그 용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차를 바꾸실 때 저한테 연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은 운행거리가 되게 짧아요. 별로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많이. 네. 근데 그 이제 운행 연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좋아하시는 거, 연비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거 타십시오. 연비는 저처럼 많이 주행거리가 긴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지, 짧은 거리 이제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연비 사실 따져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출퇴근 용도로 쓰느냐, 레저용으로 쓰느냐, 그런 용도에 맞는 차를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후기들은 워낙에 인터넷에 넘쳐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차량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지금 프리우스를 지금 타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는 이제 프리우스 모델이 그 4세대 모델이 이제 단종이 됐어요. 판매가 이제 끝났고 이제 5세대 이제 새로운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게 국내에는 올해 11월이나 혹은 12월 정도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런칭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이나 그 사진 새로 나오는 그 프리우스 모델에 대해서 본 것 같아요. 예. 보셨을 때 우리 고객님은 혹시 어떤가요? 사실 뭐 간단히 평을 한다면 지금 제 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일부러 안 봤어요, 자세히. 일부러 비교되니까. 비교를 하면은 제가 얘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10년 전보다 더 좋게 시스템들이 좋게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사실 배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족하고 좀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프리우스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키로수를 타보시면서 느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프리우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거는 이코노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올드카, 그러니까 클래식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클래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5세대는 어떤 클래스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고 그다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100만 킬로 달성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이 프리우스 차량에 대한 이 차를 친한 지인분들 있잖아요. 지인분들께 추천을 해주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미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이걸 샀을 때 주변에 프리우스가 별로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한 20대 돼요. 20대는 아니에요. 한 10대 정도 돼요. 고객님 회사에? 저희 회사에. 저희 회사 건물에. 그 주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사실은 프리우스의 연비는 저도 이제 회사 내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그 연비가 잘 나오는 걸로. 네. 제가 타본 사람들도 되게 그 생각보다 넓다, 뭐 등등등의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탈 때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장거리를 안 타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긴 하죠. 왜냐면 좀 더 큰 차를 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저같이 이제 많이 주행거리가 있고 어디 뭐 레저용으로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조금 이제 단점은 네. 낮아요, 차체가.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오프로드 같은 데는 이제 안 가시는 게 좋고. 예, 제가 몇 번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공사 현장 한번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일반도 그거 외에는 뭐 낮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점도 많고. 주행할 때 좀 이게 속도를 조금 내도 다른 거보다 이렇게 들리는 현상 그런 게 좀 적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객님께서 타보시면서 지금 직접 체험하고 느낀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도 이 프리우스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키로수, 지금 35만 키로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키로 꼭 달성할 때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하기를 제가 기원드리고, 나중에 100만 키로 됐을 때 또 한번 그 기념 인터뷰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그 생각하시는 토요타란 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객님께서 토요타란? 제가 처음에 살 때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의 지존이었어요. 그 현대하고 비교해 보면 현대는 그 당시 그 유치원생 수준, 토요타는 대학생 수준. 근데 지금은 현대도 많이 따라 올라오긴 했는데 토요타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그다음에 연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는 아직까지 거의 최상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끝으로 고객님 토요타 오너로서, 프리우스 오너죠. 프리우스 오너로서 마지막 힘찬 구호, 화이팅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프리우스 화이팅! 토요타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